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소송까지 갔는데요. 법원은 장남의 손을 들었습니다. 그래요? 일단 이제 이 사안에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유채라든가 유골은 말씀대로 소유권의 대상입니다. 아, 그래요? 그럼 이 소유권은 누가 가져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사 주재자가 가져간다라고 했고요. 이 제사 주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남이 승계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.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나를 종교식으로 화장을 해서 이렇게 그 유분을 그 공원에 모셔 안치해 달라라고 유지를 남겼다라는 거예요. 그럼 이 부분을 따라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복 형제들이 주장을 했거든요. 그 부분과 관련해서 법원은 그것은 유지일 뿐이고 그 뜻을 따라야 되는 건 자식들의 도의적인 책임이지만 장남이 그에 따라야 될 법적 책임 의무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. 만약에 유언장에다가 정식으로 기재를 해서 내가 사망 시에는 이렇게 해달라 그러고 제대로 했으면 그대로 유지를 받들어야 우리 되는 거죠. 민법상의 유언은 유언대로. 함부로 할 수가 없고요. 5가지 방식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. 네. 뭐 자필 증서라든지 공정 증서, 녹음, 비밀, 구수 증서 이 5가지 아주 엄격한 요건을 갖춘 유언장에 그 기재를 해놨다 하더라도 효과는 없습니다. 그래요? 유언에 너는 인간이 아니다 뭐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. 청개구리의 유언 있죠. 그럼 어떻게 해? 비 오는데 묻어달라 그런 유언을 뭐 한다 해가지고 모든 게 유언으로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신은수 변호사가 살짝 얘기를 했는데 이 장례 방식 이런 거는 민법상 어떤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이 아니고 유지 내지 유훈이라고 표현합니다.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면 좋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. 그러면은 유언장에 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쓴다고 해도 네. 법적 효력은 없는 건가요? 그렇죠. 유언장을 들여다보면 그 중에 법적 효력이 있는 것들은 몇 가지가 없을 겁니다. 많이 써놓죠. 니는 참 사랑한다. 니가 좋다. 그런 얘기 쓴다가 되는 게 아니고요. 반성문을 쓴다니까. 그렇죠. 반성문을. 민법에서 효력 있는 유언 내용은 친족 관계를 쓰는 겁니다. 유언장에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. 친생 부인 아니면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한다든지 상속을 하면서 어떤 재산을 누가 가지고 어떤 재산을 누가 가지고 분할 방법을 지정한다든지 재단을 설립하거나 재산 처분한다든지 유언 집행자를 지정하는 것 이런 어떤 특정한 유언의 내용이 들어갔을 때만 그게 효과가 있는 거지 어떻게 묻어달라 어떻게 해달라 이런 부분은 법적인 의미 있는 유언이 아니라 유훈 내지 유지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. 장례식장에서 막 집안끼리 형제끼리 막 재산 갖고 네 팔 뜯고 있다 내 팔 잡고 싸우는 거 많이 보잖아요. 네. 진짜 그렇게 실질적으로 많습니다. 많아요. 남의 일 같지만 실제로 큰 소송이 가는 경우도 있고요. 큰 재산이 있을 때 싸우는 경우도 있고 유언의 유무효를 따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작은 일에 대해서 이렇게 다투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부의금 몇백만 원 남은 거 내가 가진다. 김철수 내 손님이다. 내 손님 서로 손님이라 그럽니다. 이름 갖고 뭐 그렇게 싸우는 경우도 있고요. 자신이 믿는 종교 방식에 따라서 예를 치르자.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경우도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. 네.